임플란트 주위염을 발생시키고 결국 뼈를 녹이고 세균이 똥을 싸요. 뼈를 녹이는 물질이에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한나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거든요. PD님은 임플란트 수명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10년마다 바꾸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허기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 그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30년 동안 했거든요. 만약 임플란트 수명이 10년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임플란트 치료를 계속 쭉 받아오신 분은 3번을 갈아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고 임플란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뼈 속에다가 나사를, 티타늄 나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뼈랑 딱 붙게 만들어서 윗부분에 치아 모양으로 이렇게 보철을 만들어서 쓰는 건데, 연구치가 나고 나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임플란트도. 그래서 뼈 속에 티타늄 나사가 딱 들어갔는데 관리가 잘 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뼈 속에 들어있는 부분은. 근데 껍데기 부분은 쓰다 보면 좀 부서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껍데기 부분은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의사들의 목표는 한번 뼈 속에 심은 임플란트 픽스처라고 하거든요. 뼈 속에 들어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해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끝까지 쓰는 게 목표긴 해요. 근데 평균치를 내면은 모두 다 그렇게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도 한 몇 년 지나서 뽑는 환자들도 드물지만 있어요. 그게 이제 임플란트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명은 관리가 잘 되면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다. 최소한 뼈 속에 들어있는 픽스처 부분은, 대신에 이제 위에 있는 보철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보수를 할 수가 있다. 또 근데 관리가 안 될 경우는 그 반대로 10년이 안 되더라도 결국은 임플란트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어머니도 그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 임플란트를 이번에 다시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마 10년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살짝 고민하다가 멈췄거든요. 자, 그러면 임플란트 수명이 긴 사람과 안 긴 사람은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것일까? 엄청 궁금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임플란트 수명이 적은 경우도 있고, 환자가 잘못해가지고 임플란트 수명이 적은 경우도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의사가 잘못되는 거는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 속에 염증이라든지 뿌리가 남아있다든지 뼈가 너무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임플란트가 잘 고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못 견디고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뼈랑 잘 붙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오래 유지되는 거는 뼈 바깥에 살이 있잖아요. 잇몸, 이 임플란트가 속에 있고 머리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살이 덮이는데, 살이 이렇게 꽉 이렇게 임플란트 보철이 딱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팔랑팔랑 하면 그 사이에 음식물이 들어가거든요. 팔랑팔랑하는 잇몸이 많으면 안 돼요. 치과 의사로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저도 초창기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임플란트 오래 쓰는 환자들 유심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서 오래 쓰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서 오래 쓴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 부착치은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부착치은. 우리가 이를 자세히 보면은 이 주변의 잇몸은 뼈랑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이 입술 있죠? 입술하고 연결되는 잇몸, 그거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게 점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점막하고 부착치는 아예 구분이 돼요. 입술을 당겨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막 움직이는 건 점막, 움직이지 않는 거는 부착치은, 정확하게 말하면 잇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잇몸. 그래서 잇몸은 사실 뼈랑 딱 붙어 있어서 입술을 이렇게 당겼을 때 그 부위는 안 움직여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를 뽑고 나면 뼈랑 딱 붙어 있는 그 잇몸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잘 맞춰서 이를 뽑고 적절한 시기에 바로 임플란트 들어가면 딱 붙어 있는 잇몸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그러면 나중에 임플란트도 오래 가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잇몸이 쫙 붙어서 이물질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를 빼고 좀 시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염증이 엄청 많거나 해서 부착치은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그게 팔랑팔랑거리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발생시키고 결국 뼈를 녹이고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면 부착치은의 양이 많고 충분한 경우는 오래 쓰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빨리 망가진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뭘 해야 될까요? 건강한 뼈 속에 잘 식립하는 거와 부착치은이 잘 감싸주도록 보철을 하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될 바죠. 하지만 부착치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떨어지는 경우는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절개를
절개를 해버리면 이쪽에는 부착진이 있는데 이쪽에는 부착진이 없으면 이쪽에 팔랑팔랑거리는 이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부착진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환자가 알기는 쉽진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환자가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생관리예요. 자, 부착진에 딱 붙어 있다 하더라도 맨날 안 닦으면 어떻게 해서요? 더럽겠죠. 더러운 데서 세균이 버글버글하거든요. 세균이 똥을 싸요. 세균이 똥을 싸는 그 물질이 뼈를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더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 부위를 닦아야 되나? 주로 사람들이 여기 이가 있으니까 이만 닦거든요. 이만 닦으면 안 돼요. 이하고 잇몸하고 연결부, 잇몸을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라인을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머리 부분하고 잇몸하고 있으면 그 중간, 그 부위가 핵심 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칫솔질도 하고 치간 칫솔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치실도 하고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딱한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다른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동양이 특히 진짜 딱딱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터프한 거죠. 음식을 너무 딱딱한 걸 즐겨 먹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힘, 그 다음 위생관리,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들자면 흡연, 담배 피시는 분이 조금 더 실패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료 잘하고 수술 잘 받고 그 다음에 관리 잘하면,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안 쓰면 오래오래 반영구적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환자분들 중에서는 20년 넘게 잘 쓰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환자분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도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긴 환자가 있습니다. 저라고 별 수 있나요? 없어요. 의사가 해야 될 바, 환자가 해야 될 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네.